아, 오늘은 어쩌면 선생님들한테 좀 더 가까운 내용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미국에서는 일반 교사들은, 그러니까 일반 초등이나 중등 교사들은 그런 클래스를 듣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수 교사들이 될 친구들은 이제 클래스룸 비헤이비어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을 들어요. 이제 뭐 저기 뭐야 교대나 사범대마다 그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마다 그 코र्스의 그 타이틀은 다 다른데 그 과목을 듣는데 이제 그 과목에 듣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아이들이 장애가 있으면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시원하게 언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행동 언어를 쓰거든요. 이게 행동 언어 이제 우리 그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마음과 원하는 것이 행동으로 다 표출이 된다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언어가 부족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나 남자들이 조금 잘못 배우면 어떻게 해요?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대신에 일단 주먹이 먼저 나가잖아요. 막 내 주먹이 운다 막 이러면서 그 말은 뭐냐면 언어적으로 자기가 충분하게 자기 마음속과 자기 생각을 표현을 못하니까 이제 그 욱하는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열받잖아, 속상하잖아, 뭐 이렇게 표현하는 대신에 이제 싸움을 하죠. 주먹이 나가고 때리고 아이들하고도 그러고 뭐 심하면 이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은 아이가 약자잖아요. 아이들이 마이너니까 약자니까 어른이 아이들한테 그러고 또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는 여자들이 힘이 약하니까 또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을 할때 모든 교실에는 이제 교실 규칙을 만들으라고 이제 제가 가르칠 때, 그 교실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교실 행정, 뭐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클래스룸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클래스룸 안에 있는 전체,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또 룰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뭐 그 법원에서 얘기한 판례까지도 있어가지고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판사가 그 전 판사가 해석을 했으며 그런 판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서로 알규를 할 때 그런 걸 쓰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이러는데 교실도 하나의 조그만 나라거든요. 제일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거기 교실을 통치하는 거 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어른이요, 유일한 어른이고 거기에 있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민들 같은 거죠, 국민들이죠. 그러면 한국이 요즘은 굉장히 클래스 사이즈가 작아져가지고 오히려 미국이 더 큰 것 같아요. 미국은 아직도 고등학교 이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한 40명 정도가 보통인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 동네에 아이들이 작으면은 미국은 철저해요. 이 학교가 요 동네 바운더리 안에 요 시 안에서는 요 학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구겠죠. 구 종로구 그다음에 뭐 뭐죠 강남구 뭐 이런 구 안에서 그 안에서 초등학교가 몇 개, 그 안에서 중학교가 몇 개, 이제 고등학교가 몇 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구가 작으면은 또 구가 너무 크면은 이제 그 안에서 또 그 다음 동단 그러니까 한국도 뭐 도교육청이 있고 뭐 그다음에 도교육청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있고 그 밑에 또 뭐 지역 또 교육청이 있고 동네 이제 시의 교육청이 있고 막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는 돼 있지만 스쿨 디스트릭트가 전체 학교를 아우르는 거에는 이제 하나고 그 스쿨 디스트릭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 학교를 다 가게 돼 있어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버스를 통해서 그 자유를 조금 그 뭐죠? 하기야 저기 뭐야 그 전에 조지 부시가 대통령일 때도 교육법을 바꿔가지고 너무 이제 학교 그 교육 안에 그 학교가 너무 못 가르치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페일을 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기준보다도 너무 떨어지면 학교 떨어지는 아이들이 숫자가 많은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학교들을 부모들은 자유를 줬어요. 아이들을 자기네가 보내고 싶은 학교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줬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자유였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서는 이 공교육이, 그러니까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그러니까 공립이라 그러나요? 공립학교, 그것이 너무 이제 자기 구실을 못하고 아이들을 너무 많이 그 뭐죠? 학과목에서 페일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차러 스쿨이라는 거는 프라이빗 스쿨인데 공교육 머니로 주는 거예요. 퍼블릭 펀드로. 그럼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그렇게 운영이 되죠. 서포트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정부의 규칙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가 엄마 돈을, 아빠 돈을 쓰는 동안에는 너네는 부모의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 왜? 부모의 컨트롤을 받기 싫으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그게 굉장히 좋은 익스큐즈거든요. 민주주의잖아요. 너가 엄마 아빠, 왜 누가 그래요. 아우, 그 집은 두 인컴이어가지고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두 인컴인데 네 명이 쓴다고. 뭐 혼자 벌어서 혼자서 쓰는 사람과 둘이 벌어서 네 명이 쓰는 사람하고 누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냐,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이 벌어서, 우리 둘 다 직업이 있으니까 둘이 벌어서 네 명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공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공짜 돈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유가 좋아? 그러면은 엄마 아빠 돈 쓰지 말고 니네가 자립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어토노미라 그래서 우리 나의 온 정부를 내가 나를 통치하는 그 자유를 너희가 누릴 수가 있어.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너는 애고 나는 어른이고, 어른이니까 엄마는 다 살아봐서 다 알아. 너는 애니까 몰라. 이러니까 무조건 말 들어. 따라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교실이, 선생님들이 이제 책임이잖아요. 그 안에 책임이고 이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면은 이 교실을, 이 안에, 교실 안에 내 나라를, 작은 내 나라, 국민 한 20명, 30명, 40명 되는 요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고의 운영의 결과는 뭐예요?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걸 마음껏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만큼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은 자기네가 배울 수 있는 능력만큼 최대한대로 배우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자기 일을 한 것에 대한 아웃컴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제일 잘 되는 나라고 제일 잘 되는 그 교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의 아웃컴은 뭐예요? 티칭의 아웃컴. 선생님이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게 아이들이 도와줘야 돼. 그 말은 내가 내 잡은 티칭이니까 너희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고 학문을 가르치는 거니까 내가 학문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주의 집중을 해서 선생님 가르칠 때 듣고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 선생님이, 아이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줬어. 국민들이 협조를 해줬어. 그랬더니 대통령인 선생님이 자기 잡을 잘했어. 그러면 이제 아웃컴은 뭐예요? 아이들의 성적표가 선생님의 아웃컴인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왜냐면 학교에서는 어차피 그걸로 아이들이 배운 거를, 배움이라는 건 머릿속에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얘가 잘 배웠구나, 못 배웠가를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시험 결과로 평가를 하지만 그 시험 결과가 100% 아이들이 배운 결과가 나와요? 노력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공부를 10시간을 했는데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공부를 했으면 선생님이 이 방향으로 낸 시험에서 내가 페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꼭 페일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공부한 만큼, 10시간을 공부한 만큼의 그것이 다 나타나질 않아. 근데 어떤 애는, 내 친구는 2시간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얘는 또 그걸 딱 잡아서 공부를 해서 딱 시험을 봤는데 얘는 100점이 나왔어. 저는 80점이 나오고 나는 80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책상에 앉아서 뭐 앉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거나 뭐 딴짓하고 있거나 엄마가 밖에서 봤을 때는 아이가 굉장히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가 눈으로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교실 안에서 선생님의 티칭의 결과는 뭐예요? 학생들의 러닝인 거예요. 학생들의 러닝은 이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는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은 진짜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이 뭘로 잘 배웠어요? 어떻게 알아요? 잘 배웠는지. 그럼 아이들 머릿속이 아주 뚱뚱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제 시험지로 할 수 없이 시험지로 우리는 어차피 이제 그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시험지. 그래서 아이들의 그 아웃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웃컴에는 뭐 100점짜리가 몇 명 이거보다 이 학년에서 배워야 될 거, 내가 가르치는 과목, 요 학년에서 배워야 되는 그 스탠다드에 내가 가르치는 그 과목의 스탠다드를 페일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패스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교육의 한 그 콜트 케이스에서의 appropriate한 education이라는 거는 무엇냐 하는 그 판사의 정의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appropriate education은 이 클래스에서 탑을 해야 되는 게 appropriate한 education이 아니고 그 그레이드 레벨을 아이가 패스를 하는 게 appropriate education이다. 그러면 이 교사는 이 학교는 자기네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거라고 이렇게 판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것도 특수교육에서 나온 그 케이스인데 그것처럼 아이들이 뭐 100점짜리가 한 예를 들어서 한 30%가 100점이야. 근데 또 30%가 페일을 했어. 기준보다. 그러면 페일은 이제 90% 밑은 다 페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90% 이상이 못 받은 거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그래요. 이제 그레이드 레벨에 우리가 인스트럭셔널 레벨, 선생님이 가르치는 레벨에 인스트럭셔널 레벨 그럼 우리가 90% or above 그 이상의 내용을 아이들이 배우고 그것을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30%의 아이들이 100점을 받으면 이 선생님은 다른 반은 100점짜리가 한 10%나 15%밖에 없는데 우리 반에는 30%가 있어. 그럼 이 선생님 막 우쭐한 거예요. 이 한국식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의 우쭐함은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이 30% 아이들이 100점이 나왔지만은 이 선생님이 30%의 아이들이 만일에 페일을 했다면은 그 클래스에서 그랬다면 이 선생님은 절대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잘하는 아이들은 100% 이거는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자체가 아이들이 능력이 되고 부모님이 신경을 쓰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들은 자꾸 이 잘하는 아이들을 놓고서는 그게 자기네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실력. 선생님의 실력은 그 반에서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그 학년에 이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떨어져 있던 아이들이 이만큼 올라가서 그 그레이드 레벨, 그 학년에 아이가 배워야 될 내용을 배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90%를 얘기했지만 최소한 B를 받으면 이제 대학에서 뭐 C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대학에서 교사들 미국 교사들이 대학에서 C 이하를 받으면 아이들이 그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C가 그러니까 F가 아니라 C가 이제 기준이에요. 그러면 대학 전체의 그 학위를 봐서 C는 페일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높을 수도 있어요. 뭐 D도 있고 뭐 D 마이너스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만은 교사 프로그램, 프로페셔널 코र्스들은 거의 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은 B 이상. B가 마지막 노선이에요. B를 못 받으면 학점 인정을 못 받아요. 그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건 학점 인정을 못 받아요. 내가 3학점짜리 들었는데 B-를 받거나 C를 받으면 이 대학원생은 그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은 거랑 똑같은 거야. 페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까지라고 치면은 그 B 밑에 있는 학년 아이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교사의 능력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교사의 능력인데 결국에는 이제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어울려서 선생님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하고 아이들은 최소한 거기에서 B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게 이제 아름다운 교실이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선생님은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기운을 주고 아이들을 북돋아주고 또 이렇게 처지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서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이 이 처지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면 선생님이 가서 개인적으로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알아보고 아, 이 부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고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이가 좀 더 한 걸음 또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교실에는 우리가 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레귤레이션이 있고 이제 규칙이 있고 그다음 팔러시가 있고 이제 막 쭉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교실에도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해줄 텐데 아직까지 한국에서 모든 프로그램에 그거를 리퀘어먼트로 요구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교실의 규칙,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클래스룸 룰이에요. 이 룰은 어떻게 보면 헌법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룸 프로시저라 그래가지고 루틴 같이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있고 또 선생님의 이제 익스펙테이션, 교실의 익스펙테이션이야, 기대야. 익스펙테이션은 너네가 이 교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우리가 익스펙트 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이 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오늘은 교실 룰만, 왜냐하면 많은 미국의 선생님들이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을 이 과목을 가르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 교실 시스템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내야 되거든요. 이제 플로우 플랜부터 교실 디자인, 클래스룸을 디자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과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과 선생님의 티칭 스타일과 이 클래스룸에 아이들이 자리는 어떻게 앉히고 그다음에 이 뭐 북케이스는 어디다 놓고 컴퓨터는 어디다 놓고 선생님 의자 책상은 어디다 놓고 아이들 책상은 어디다 놓고 이런 이제 그 집의 인테리어처럼 그래서 싹 이제 플로어 플랜을 만들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잘했을 때는 무엇을 익스펙트 할 수 있고 못했을 때는 뭐 이제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클래스룸 룰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혹시나 아이들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교사가 우리 아이를 굉장히 불공정하게 대했다. 예를 들면 뭐 교사가 우리 아이를 학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런 것들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 이제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교실의 규칙을 선생님이 기대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딱 교실 제일 칠판 위에다 딱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학년 초에 이게 우리의 룰이다. 이 룰을 어겼을 때, 이 룰을 지켰을 때 선생님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지킨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럼 지킨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룰을 안 지킨 아이들에 너무 포커스를 해서 하면 부정적이 되겠죠. 그 교실 안이. 그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제 훌륭한 선생님들은 스마트한 선생님들은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두겠죠. 그래서 안 지킨 아이들한테도 당연히 그 컨시퀀스가 있지만은 또 잘 지키는 아이들한테는 아주 많은 보상을 해주는 왜냐 아이들이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이 습관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3살 때 아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안 고치면은 점점 제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올렸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 룰을 만들어 놓는데 룰을 만들고 그다음에 딱 붙여놔요.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것이 룰이기 때문에 이 룰을 지켰을 때, 안 지켰을 때를 정확하게 이제 지켰을 때 그 보상, 리워드, 안 지켰을 때의 컨시퀀스, 결과를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것까지는 붙여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까지 아이들한테 이제 주지를 했다는 거를 기록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선생님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 어사이먼트를 내주면
아, 이제 룰들이 가지각색의 이제 룰들을 제가 5가지만 만들으라 그래요. 너무 많아도 아이들이 지키기가 힘들고 너무 조금이면 또 다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처음에는 이제 5가지만 지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특수반 선생님과 일반반 선생님과 또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초등학교 저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다음에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다르잖아요. 이 대상이 다르잖아요. 룰을 이제 아이들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을 위한 룰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룰인데 이 룰이 선생님이 선생님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 룰을 지켰을 때 우리 이 조그만 교실이라는 이 나라가 질서 정연하게 그러면서도 평온하고 모든 아이들이 그 교실에 오면은 편안함을 느끼고 그저 시큐어함을 느끼고 세이프함을 느껴요. 선생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선생님이 따뜻하고 근데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이러면 이런 교실의 아이들은 학교를 오면 굉장히 편안해요.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와요. 왜? 교실에 오면은 제시라는 게 우리가 서프라이즈잖아요. 갑자기 충격적으로 뭐를 갑자기 이런 걸 인간들은 싫어해요. 다 싫어해.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를 물론 이제 어린 나이에는 애들이 막 재밌어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게 자기한테 일어난다 그러면은 싫어하죠. 예고도 없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해주고 이거 잘못했다고 그러고 왜 이런 행동을 했냐 그러고 막 아이를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멍하죠. 왜냐하면 그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혼을 내거나 부모가 혼을 내면 얘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뻥찐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억울함이 생겨요, 아이가. 억울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면 이제 어른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어른들을 아이들이 못 믿어요. 그다음부터는 못 믿게 되거든요.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분명하게 선생님이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선생님들 한테 이제 그 선생님이 굉장히 공정하고 선생님이 수업도 잘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는 굉장히 따뜻한데 딱 교단에 섰을 때는 카리스마가 있는 선생님 아이들 전체적으로 전체 그룹을 놓고 수업을 할 때는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어느 한 아이도 딴짓을 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이들한테만 그거를 막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도 수업을 아주 재밌으면서도 알차면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졸려 이러고 있다가 선생님이 하는 게 이렇게 귀에 슬슬 들어오는데 정말 흥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 눈이 반짝반짝해지게 그렇게 선생님이 이제 하는 그 카리스마 그렇죠? 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카리스마가 전체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는 카리스마가 있는 선생님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나 따뜻하면서 너무나 이해하는 나의 마음속 깊은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상처까지도 다 이해하고 그 상처를 들춰내지는 않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나를 잘 이해하고 이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알아채웠지? 나하고 한 번도 앉아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할 정도로 선생님이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선생님을 신뢰를 하죠. 일단은 아이들은 그 어른을 신뢰를 하면 엄마를 신뢰하고 아빠를 신뢰하고 선생님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실망할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아이들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신뢰를 잃을 그 사람을 실망시킬 내 행동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아이들이 또 선생님이 시키는 일 뭐 하라는 일을 믿고 따라서 해요. 아이들이.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클래스룸의 룰이라는 거, 규칙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분명하게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액티브한 거예요. 프로액티브는 뭐냐면 사후 약방문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병이 난 다음에 막 약을 먹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건강하게 그죠? 우리가 몸 관리를 건강하게 먹는 걸 조심해서 먹고 건강한 걸로 될 수 있으면 먹고 적당한 양에 우리가 5시 이전에 먹고 5시 이후에는 먹지 말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를 들어 8시나 7시나 8시나 그 동안에는 완벽하게 패스팅을 해서
우리 위가 다시 리쿠브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살아서 자기 펑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안 그러고 24시간 동안 계속 늘어지게 먹으면 어때요? 위가 피곤하죠. 위가 피곤하면 간도 피곤하고 이제 피곤해지잖아요. 우리 이 안에 내장이.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자기 몸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선생님들이 요거를 이제 딱 이제 해 놓으면 프로액티브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우리 반에 이 반의 책임자로서 선생님이 우리가 다 책임자지만 선생님은 이 반을 리드하는 사람으로서 리더로서 이것이 내가 미니멈으로 최소한 너희들이 이 5가지의 룰은 규칙은 지켰으면 좋겠다 하고 선생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룰을 딱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거를 아이들이 들으면 아 조심해야겠다. 그죠? 저 룰을 깨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선생님이 거기다가 너희가 이 룰을 잘 지키면 선생님이 끝날 때 하루를 마칠 때 너희에게 내가 이름에다가 뭐 예를 들면 아이들 이름을 쫙 써놓고 여기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줄 거야. 잘 들은 사람들은 이제 초등학교 같으면 뭐 대학 고등학생들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쫙 해가지고 너희가 일주일 동안에 이 스티커를 쫙 모으면 스티커를 제일 많이 모은 아이한테는 이러이러한 여러 개 이제 이게 스티커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로 칸을 만들어 놨으면 10개를 다 모은 아이들한테는 이만큼을 그 다음에 9개를 모은 아이들은 이거 이래 선생님이 이제 쭉 보상에 대한 거를 이제 리스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뭘 해야 돼요? 아이들도 익스펙테이션이 생겨요. 아 기대가 생겨. 아 내가 잘하면 아 저걸 받을 수 있겠군. 아 나 저거 너무 좋아. 나 저거 하고 저게 내 목표야. 그죠? 아 이게 내 목표야. 막 노력은 했지만 아 10개를 못 받았어. 이제 이거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토큰 이카노미라는 건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이들한테 할 때 부모님이 원하는 5가지 룰, 법, 규칙 이래가지고 딱 해놓으면 아침에는 반드시 6시에 일어난다. 7시에 일어난다. 그럼 7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스티커 하나 딱 붙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죠? 그 다음에 엄마가 준 음식에 대해서는 다 먹는다. 깨끗하게 접시를 비운다. 스티커 하나. 이제 엄마가 룰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아침에는 몇 시 일어나기. 그 다음에 엄마가 준 음식은 무조건 다 먹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쫙 해놓으면은 굉장히 편해요. 아이도 편하고 엄마도 편해. 아이도 편하고 학생들도 편하고 선생님도 편해. 왜? 서로가 익스펙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서프라이즈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혼나는 것도 아 요거를 깼을 때 혼나는 거는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아 엄마가 이걸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오늘 했구나.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해요? 리허설을 해. 리허설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게 익숙해지도록 습관이 될 때까지는 그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제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아주 과하게 상을 주면서 그럼 어때요? 인간은 보상 심리, 보상이 있으면 이제 더 노력을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룰이 하나의 아이들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서 1년 동안 아이들이 편안하게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특수반은 조금 어렵지만은 일반 반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해보고 아이들하고 회의를 해서 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너희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룰을 5개를 만들었어. 근데 한 달 정도 지났잖아. 근데 너희들이 참 잘하네. 선생님 생각한 것보다 진짜 자랑스럽다. 내가 올해는 아주 굉장히 특수부대를 만난 것 같아. 이러면서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같이 룰을 만들어 보자. 우리 한 달 했는데 어때? 우리 괜찮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한번 룰을 만들어 봐. 응? 반장이 네가 리드를 해서 룰을 만들어 와도 되고 아니면 니네가 선생님이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으면 선생님도 같이 하고 그러면 선생님도 의견을 내놓고 너희도 의견을 내놓고 같이 아이들하고 룰을 만들어. 그래서 또 한 달을 해봐. 그 다음에 또 한 달을 해. 그 다음 또 한 달을 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민주적인 국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어린 나이부터 민주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네도 보이스를 낼 수가 있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생님이 독재로 시작을 해. 하지만은 선생님이 어때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딱 돼서 배웠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에게 뭘 줘요? 어토너미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의 온 거버먼트가 되도록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야. 내가 이 학교의 주인이고 내가 내 반의 주인이야. 그러면 내가 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가는데 이 룰을 만들 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제가 이제 사실은 초점이 이거예요. 많은 미국 선생님들이 이제 룰을 만들어서 어사인먼트를 내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미리 강의를 하죠. 당연히 강의를 해서 이런 룰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거는 룰로 적당하지 않다. 법으로 이제 규칙으로.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behaviorally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럼 뭐냐면 measurably 이 말이에요. behaviorally는 우리가 매저를 할 수 있는 거. 매저가 뭐예요? 자로 딱 재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적으로 너는 룰을 지켰다, 너는 룰을 안 지켰다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100명이면 100명이 다 yes. 그렇게 할 수 있게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룰의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레슨 플랜을 만들 때도 반드시 동사를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student understand 뭐 예를 들어서 student understand what government is 아니면 government role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정부의 역할을 이해한다. 학생들이 정부의 역할을 이해할 것이다. 이게 내 레슨 플랜의 이제 objective예요. 목표야. objective.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한다, understand라는 단어는 어때요? 그건 우리가 measure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럼 뭐예요? 선생님들이 난 가르쳤어. 그랬으니까 애들이 understand 했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가르쳤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선생님이 가르쳤다 그래서 아이가 배웠어요? 아까 제가 그 얘기하다 학생들 얘기는 못했지만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친 게 어디에서 나와요? 학생들의 러닝 결과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학생들의 답은 뭐예요? 러닝이잖아요. 러닝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의 러닝, 학생들이 배운 거의 결과는 어디서 나와요? 그거는 선생님의 티칭에서 나오겠죠. 티칭의 결과가 아웃컴이니까. 그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동주의를 써요. 아이들의 러닝의 컨텐츠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배워나가고 그 배워나가는 게 이거를 먼저 가르쳐야 될지 이거를 먼저 가르쳐야 될지 요거는 인지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머릿속이 인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방법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동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understand라는 단어를 쓰면 이해한다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면 아이가 이해한 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 시험을 봤을 때 답을 보면 안다. 답은 뭐예요? 아이들이 쓴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답을 봤다는 거잖아. 들었다는 게 아니라 봤다는 거는 선생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썼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자기가 시험지를 내줬을 때 아이가 쓴 걸 봤을 때 정답을 했으면 아이가 언더스탠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써라? write라고 써라. Students will write answers for the question blah blah.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student will verbally 말로 answer 아니면 아이가 아직 쓰는 이게 이제 그 뭐죠 모로 스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이 연필 잡고 쓰는 걸 잘 못하죠. 그러면 스펠링도 어떻게 해요? verbally 할 수 있어요. 아이가 verbally spell out of the given word, told word, listened word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verbally spell 그러니까 선생님이 mom 했을 때 M-O-M 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얘 스펠 할 수 있구나. 그죠? 얘가 받아쓰기가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룰의 교실 규칙의 첫 번째는 모든 교실 규칙 5개는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그거를 읽었을 때 정확하게 그거가 지킨 아이와 안 지킨 아이 지킨 룰과 안 지킨 룰을 정확하게 모두가 똑같이 same 페이지에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same 페이지라 그래요.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모호한 언어들을 많이 쓰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black and white 랭귀지예요. black and white 랭귀지. 그 뭐예요? 하얗고 까맣고. 딱 보여주면 요건 무슨 색깔? 하얀 색깔. 요건 무슨 색깔? 까만 색깔. 이견이 없어요. 요건 하얗고 요건 까매. 언어를 그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 랭귀지를 룰을 써야 된다. 규칙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리사이스하게 써야 된다는 말은 심플 랭귀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가지고 막 길게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짧게 한 문장을 쓰는데 거기에 clause로 써야 되는 거예요. clause. 그래서 clause. 그러면 clause 뭐예요? 주어와 동사와.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우리가 옛날 오형식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죠? 그거를 컴플렉스 센텐스. 컴플렉스 뭐예요? 거기 관계대명사 들어가는 거. 아니면 뭐 and 들어가는 거. and, but, 뭐 or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개가 룰이 똑같은 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 clause와 clause가 and나 but이나 or로 연결되는 그렇게 두 개, 주어도 두 개, 동사 두 개 이렇게 쓰지 말고 주어 하나, 동사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주어와 컴플리멘트 하나씩만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프리사이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막 애들이 프로세스가 안 되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제 자, 블랙 앤 화이트 랭귀지, 그러니까 measurable 랭귀지예요. 그죠? behaviorally 써야 돼. behaviorally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짧게 써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단문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는 기본이에요. 그건 이제 문장 형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문장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value 랭귀지야. value 룰을 하지 말으려고 그래요. 제가 value. 그럼 value는 뭐예요? 그 value based가 뭐냐면 value based는 measure를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keep your manners. keep your manners when others speak. 그럼 keep your manners when others speak. 이 말은 뭐예요? 매너가 뭐야? everybody가 해석이 다르잖아요. 매너는. 그죠? 근데 do not speak when others speak. 이러면 어때요? 말하지 말라는 거. 입 열면 안 돼. 그죠? 그 클리어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네거티브 랭귀지를 넣지 말라 그래요. 룰의 규칙에는. 왜냐하면 항상 파지티브 인바이러먼트여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하지 말아라.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언어를 쓰라 그러는데 긍정적인 언어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밸류 베이스드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클리어하게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고 그죠?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 해야지 말아야 될 이런 도덕 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밸류는 뭐냐면 도덕 룰인 거예요. 그거는 클래스룸 규칙으로 좋지 않아요. 그거는 선생님이 expectation이라든지 다른 걸로 그걸 커버를 해야지 이 룰은 규칙에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안 지켜야 될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헌법에서도 뭐가 좋은 문장이고 문장으로 얘기했을 때 좋은 문장이고 안 좋은 문장이고를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거기에 한 문장이 너무 많은 다른 해석이 가능한 문장들은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해석이 한 가지밖에 안 되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규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규칙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딱 읽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통법에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면 100km라고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100이라고.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클리어한 거예요. 101로 달리면 브레이크 롤을 한 거예요.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그죠? 맥시멈 100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100이 또 미니멈 100이야, 맥시멈 100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그래서 교통법에 쓰여져 있는 도로에 쓰여져 있는 그 넘버, 스피드, 그 속도 넘버는 그게 맥시멈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가 100이라고 써 있는 데에서 90으로 가도 되고
80으로 가도 돼. 99로 가도 되지만 100은 넘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에브리바디가 다 이해해. 모든 사람이 그걸 보면은 아, 이 도로에서 이 고속도로에서는 100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다 알아요. 그렇게 교실 규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밸류, 이 도덕 규칙이 돼버리면 어때요?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keep manners when others speak. 그럼 어떤 애는 keep manners 그러면 내가 입만 안 열면 되지? 그럼 뭐 아니도 뭐 심심하면 두드리고 뭐 휘두르고 그냥 툭툭 하고 괜찮은 거예요. 왜? 나 말은 안 했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stop. I said keep manners. 그래요. 그러면 I kept manners. I didn't speak.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가.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No, keep manners. This is not manners. But you didn't say that. 아이하고 학생하고 argue가 되는 거예요. 논쟁이 돼버려요. 그죠?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변호사들끼리 막 싸우는 이유는 사실은 그 법이 뭔가 랭귀지가 클리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나라의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클리어하게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의 여러 가지를 뭉뚱그려서 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베이그 랭귀지, 밸류 베이스드 랭귀지, 그죠? 그렇게 베이그한 단어를 쓰면 안 되고 그럼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come to class prepared 이런단 말이에요. 많은 선생님들이 써요. come to class prepared. 그럼 도대체 뭐를 prepare 하라는 말이야? 그럼 아이가 나 밥 먹었지. 나 prepared 됐어. 그죠? 나 백팩 가져왔는데 prepared 됐는데. 나 책 가져왔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prepared는 교과서, 공책, 최소한 연필 3자루, 지우개, 컬러 펜슬 뭐 선생님이 쭉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자 전부 다 종이 꺼내 아니 공책 꺼내 이런데 어떤 애가 공책이 없어. You didn't prepare for the class. You didn't tell me. No, our classroom rule said you have to prepare. Well, you said prepare. I'm prepared. I brought my pencil. 그죠? 아이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그렇게 argue가 돼요. 그래서 vague 언어를 쓰면 안 되고 두 번째 도덕 룰을 쓰면 안 돼. 이거는 해석이 너무 많아. Respect others as you are respected.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애들은 너무 그거 뻔한 알지 않나? 다 리스펙트 한다는 거. 그러면 그 리스펙트가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리스펙트, 그 다음에 블루 칼러들의 리스펙트, 그 다음에 빈민층의 리스펙트,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부모한테서 교육을 받은 아이의 리스펙트, 별로 교육을 못 받은 아이의 리스펙트, 다 다르죠. 리스펙트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베이그 랭귀지라는 건 블랙 앤 화이트 랭귀지의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블랙 앤 화이트의 반대말이 베이그 랭귀지. 그 다음에 밸류 베이스드. 그럼 밸류를 베이스드한 그거는 이제 argue를 불러일으켜. 그래서 뭐 help others to practice good citizenship이래요. 좋은 시민 봉사 정신을 위해서 다른 아이를 도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매해요, 그게. 근데 도와야 되는 케이스가 매일 일어나요. 아이가 뭐 교실 안에서 막 넘어지면 가서 막 일으켜줘. 뭐를 도우라는. 그러면 아이가 답을 모르면 답을 보여줘. 그죠? 시험지 답을 보여줘. 그러면 선생님이 that's cheating 그러면 어떻게 해요? You said help others and my friend struggling with for answers.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답을 못 써서 아이가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alue based answer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호함을 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 세 가지가 다 많이 하는 실수예요. value language, 그죠? vague language, 그 다음에 value based rules,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cop out rule이라고 그래요. cop out. cop이 뭐냐면 police라는 말이에요. police. out rule이야. 그럼 뭐냐면 police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한테 미루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남한테 미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이 해야 되는 건데 선생이 잘 가르치면 당연히 아이들은 그 행동을 해.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 그 행동을 하라고 요구를 해. 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do your best. do your best. 뭐예요? 최선을 다해.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엉망으로 가르치는데 아이가 그 교실 안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해. 굉장히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는 저절로 최선을 다해. 그죠? 이거는 교사의 잡이지.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치는 건 교사의 잡이지. 그게 학생들의 잡이 아닌 거예요. 교사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선생님이 첫 번째 디렉션을 줬을 때 따라와. Follow and give a direction. 그러면 딱 선생님이 디렉션을 줬을 때 책 전부 다 집어넣어. 그러면은 아이들이 딱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읽어 그럼 다 읽으라는 거야. 근데 이건 누구의 잡이에요? 선생님의 잡이에요. 선생님이 디렉션을 아이들한테 줄 때 어떻게 해요? Everyone, 제가 자꾸 영어로 말을 하죠. 자, 이제 점심시간 우리 저기 밥 먹으러 가야 돼. 자, 우리 지금 수업 시간 이제 초등학교 교실이면 우리 수학 시간 끝났지? 자, 교실에 있는 모든 책상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책상 밑으로 집어넣자. 자, 준비. 자, 집어넣어. 시작. 그러면 아이들이 쫙 집어넣어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 돌아다니면서 이제 쭉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민수 아직 안 집어넣네. 얼른 집어넣어. 이렇게 해서 쫙 집어넣게 만들어. 잘 집어넣었다. 그럼 우리 이제 줄 서야지. 줄 서게 하는데 우리 막 달려가서 막 서로 밀고 당기고 할 거야? 아니지. 자, 우리 이제 우리 첫 줄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첫 줄 여기 민수네 줄 나가서 천천히 걸어서 밀지 말고 민수부터 한 명 한 명 한 명 서세요. 그 다음 우리 민희네 줄. 자, 준비됐어요? 자, 나가자. 아이들이 막 좀 이렇게 ADHD나 이런 거 있는 반은 선생님이 오히려 한 명씩 호명을 해요. 자, 민수,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안 하고, 자,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자, 책 집어넣고 줄 서. 아이들이 책을 집어넣을 시간도 안 줘요. 모든 거 책상 깨끗하게 치우고 자, 줄 서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요? 책상에 뭐 나비도 그냥 우당탕탕탕탕 나가가지고 줄을 그냥 막 서로 밀고 땡기고 서로 앞에 서려고 막 하면서 막 하겠죠. 막 치지 마, 뭐 어째 막 애들끼리. 그죠? 선생님이야.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애들은 알아서 탁탁 움직이기를 원해. 선생님이. 그럼 룰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움직일까요? 선생님이 애들 보고 너네 엉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똑같은 건데.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선생님이 선생님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월크 한 거 온타임에 내라. 숙제 다 가지고 왔으면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해라. 선생님이 해야 할 것들을 애들한테 미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알아서 하기를 선생님이 기대를 해. 선생님이 가르치지도 않고 애들이 알아서 하기를. 그게 이제 교실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규칙을 선생님들이 조심해서 만들어야 되고 모든 규칙에는 딱 흑백이 분명하게 베이그하게 만들면 안 돼. 모호하게 만들면 안 돼. 두 번째는 아이들이 딱 이거를 해야 선생님이 말한 거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라는 건지를 아이들이 딱 이해하게 글을 써야지 그걸 갖다가 모호하게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들에게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그죠? 아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해 친구를 존중해 친구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럼 결국에는 친구가 말할 때 말 끊지 말고 그러면 분명하잖아요. 친구가 몸에 손대지 말고 분명하잖아요. 자기 몸, 자기 몸 정확하게 네 쪽에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to yourself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때 body parts to yourself. 그 말은 뭐예요? 손을 이렇게 가지고 뭐 친구한테 간다든지 옆에 아이들 거 건드린다든지 그다음에 네 물건들 네 자리에 딱 간수야. 그러면 물건이 막 너저러져 있지 않게. 그러면 왜 너저러져 있으면 다른 애가 건드리고 밟고 이러면 또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물건은 자기한테 아니면 항상 자기 물건은 책상 서랍에 이렇게.
그다음에 선생님이 필요한 물건들이 아이들이 매일같이 있어야 되는 물건이면은 뭐 공책 한 권, 그다음에 뭐 줄 쳐져 있는 노트 하나, 그다음에 뭐 연필 세 자루, 지우개, 그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뭐를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가지고 와요. 그게 잘 안 되고 특수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룰에 넣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단은 살짝 지능이 떨어져서 또 아니면 부모님이 일하시고 막 바쁘시고 이러면은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은 챙겨줘야 되는데 그걸 못 챙겨줘요. 그럼 와서 선생님이 자꾸 아이들한테 퍼니시를 해. 그럼 관계도 안 좋아. 애들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자꾸 혼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그냥 제가 다 준비해서 연필도 아침에 좀 일찍 온 애들 있으면 걔네들 시켜가지고 연필 깎는 거 있잖아요. 전기로 깎는 거 한 3개 정도 사놓고 연필 그냥 50자루 60자루 그냥 쫙 깎아놨어요. 그래 딱 담아놓고 아이들한테 아침에 오면 모든 아이들 책상 위에 연필 깎은 연필 한 자루씩 쫙 놔두더라고요. 지우개는 제가 가져다녀요. 왜냐면 전 항상 아이들이 뭐를 하면은 제가 확인하고 제가 했고 잘못했으면 제가 지우고 요거 다시 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면 아이들한테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 파인 모tor 스킬이 아이들이 좀 아무래도 지능이 떨어지면 이게 좀 서툴러요. 그럼 막 애들이 지우다 보면 시험지에 다 찢어. 이 force, 강약, 이 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근데 그건 애 잘못이 아니거든요. 아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 조절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막 선생님이 혼을 내요, 또 아이를. 그럼 아이가 이제 학교 오기 싫죠. 왜? 자꾸 실수하는데 자기가 뭐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지우려고 한 건데 종이가 찢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센스 있게 그 아이들의 그걸 보고서는 하면은 교실 하는데 아이들이 말 잘 듣고 선생님 잘 따르고 그러면 선생님이 좋죠. 선생님이 재밌죠. 뭐든지 우리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수업을 아주 재밌어서 가르치면 아이들은 저절로 재밌어요. 선생님이 재밌는데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신나서 수업을 하고 아이들 만나는데 너무 좋고 수업하는 게 너무 재밌고 아이들이 자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배우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러면 선생님이 얼굴이 항상 편안하죠.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이들은 선생님의 얼굴이 항상 예뻐. 아이들도 같이 좋아요. 선생님이 예쁘면 애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얼굴은 예쁜데 맨날 인상 쓰고 있어. 목소리도 까칠해. 애들한테 말 한마디 하는데 되게 차가워. 그럼 아이들이 그 선생님 좋아해요. 처음에는 막 선생님 예쁘다 그러고 좋아하지만은 서서히 갈수록 아이들이 싫어지죠. 그 선생님이 학교 오기도 싫고 재미도 없고 교실에 와도 재미도 없고 아이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지 애들이 어떨 때 선생님이 재밌고 이뻐요. 이쁘고 선생님이 즐거워 가르치는 게 애들이 말을 잘 들으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거 애들이 열심히 듣고 내가 하라면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선생님은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한테 뭐 교실에 이렇게 별로 그런 게 없는 선생님도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교사에 대한 사명도 없고 막 이랬던 선생님도 해보니까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사, 이 탤런트가 좀 있었나? 내가 재능이 있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재밌죠. 점점 재밌어. 선생님이 재밌으면 더 열심히 가르쳐요. 더 많이 재밌고 하나라도 우리 애들한테 더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어디를 가도 애들 생각밖에 없어요. 어딜 식구들끼리 이제 애들 데리고 공원을 가도 나중에 우리 애들 여기 데리고 오면 진짜 좋겠다. 소풍을 한번 이리 와 볼까? 막 이렇게 된다고요, 선생님이.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좋은 그 해에 좋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올해는 아이들이 그냥 말썽꾸러기가 없이 좋아. 이게 아니라 항상 말썽꾸러기가 없는 반을 만드는 게 선생님의 잡이에요. 왜? 내 나라잖아요. 교실은 나의 나라야. 그죠? 내 20명의 시민들, 국민들, 내 30명의 국민들, 시민들. 요 20명, 30명의 아이들을 내가 따뜻하게 잘하고 민주사회로 내가 잘 운영을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욕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왜? 난 20명도 잘 못 다뤄. 30명도 못 다루는데 어? 이 많은 5천 명이 넘는 국민들을 다루는 이 대통령이 어떻게 다룰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것도 리더십이라는 것도 그것도 다 이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지식, 이해력,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의 힘, thinking process,
이 메타커그니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교실의 규칙, 클래스룸 룰을 가지고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이제 교사들을 가르치는 미국의 교사들을 가르치는 걸 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기네요. 저는 한 20분 정도 하고 이제 일 시작해야지 그랬는데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